네, 또 성비위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늘 비대위에서는 박완주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내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당내 젠더 폭력에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감히 용서를 구할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국민께서 내리시는 질타와 비판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지방선거가 1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또 이 성비위 사건이 터지면서 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한번 그래픽을 보시죠. 민주당의 3선 중진 의원 박완주 의원입니다. 2달 전까지만 해도 정책위 의장을 지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올해 4월에 이제 젠더 폭력 상담 신고센터에 성비위를 저질렀다 이런 이제 신고가 접수가 됐고 25일에 윤리감찰단이 조사를 벌였고 29일에 이제 의원 면직, 뭐 직권 면직을 그 피해자에 대한 의원 면직 또 직권 면직을 이 박완주 의원실 쪽에서 시도했다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문제가 불거졌는데 결국 12일이면 그제군요. 그제 결국 제명이 됐습니다. 최 교수님, 이 민주당 내에서는 또 터졌다 뭐 이런 아주 좀 참 굉장히 곤혹스러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예. 그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죠, 사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할 말이 없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고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석고대죄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박완주 의원 저분도 정말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분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부분이 생각을 하면 너무 답답하고 황당하기도 하고요. 예. 민주당 의원들, 물론 뭐 민주당 의원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대체 이 성비위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도가 떨어지면 저런 행동을 할까? 저것이 불러올 여러 가지 파장이나 아니면 국민적 비난이 얼마나 클지를 왜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 그 책임 있는 위치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쨌든 발본성원해서 모든 문제 들춰내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고 석고대죄하고 바로잡는 노력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은 가해자가 된 박완주 의원, 과거에는 또 거침없이 이런 얘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얘기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먼저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있는 사실 그대로 냉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는 원칙 또한 이번에도 예외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시절 우리는 누군가의 성폭력, 성비위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비판하고 엄격한 기준을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가 된 우리는 피해자를 향한 제대로 된 사과도 부족했고 2차 가해를 막는 적극적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스러움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저렇게 목소리를 이제 높였던 민주당의 3선 중진 박완주 의원이 정작 본인이 지금 이제 성비위 사건에 휘말린 것이죠. 근데 이현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 박완주 의원 하면 진짜 민주당에서 꽤 중진 의원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뭐 일단 86 출신, 우리가 86이라 하면 이제 저 1980년도에 대학을 다녔고 학생운동권 출신입니다. 아하, 네. 그리고 지금 3선 의원이고요. 그동안은 주로 자치단체장들의 이제 성비가 있었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중진 의원의 성비가 처음으로 이제 드러난 것인데요. 저는 이번 사태가 심각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이 도대체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이 이중성의 국민들이 아마 치를 떠는 것 같습니다. 즉 정치인들이 저렇게 앞에 나와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자기가 하는 행동은 전혀 다른 그런 이중성을 이제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게 지난해 12월 달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본인이 지금 지난 4월 달에 이 피해자를 의원 면직시키기 위해서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그걸 국회에다 제출을 했고 네. 국회가 그거를 본인한테 피해자한테 통보를 하니까 피해자가 내가 사표를 쓴 적이 없다라고 해서 이게 무효가 되니까 다시 직권 면직을 시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도 문제인과 동시에 그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한 게 뭐겠습니까? 본인이 결국 이 사실에 대해서 피해자의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피해 보상을 하고 그분에 대한 본인의 처벌을 받는 것인데 문제는 이걸 끝까지 피해자한테 2차 가해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당에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좀 전에 우리가 그 그래프를 봤지만 당에서 이미 접수된 게 4월 22일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5월 하네요. 12일 날 이게 결정이 됐잖아요. 네. 일단 왜 이렇게 늦게 됐는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이미 이게 지난해 12월 달에 이제 벌어졌었는데 네. 물론 피해자가 당시에 대선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서 이걸 이제 공론화하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알고 과연 이걸 얼마나 빠르게 처리하려고 했었던가. 제가 듣기에는 이게 지금 그날 그 당시에 제명을 한 회의 같은 경우도 이 비대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갔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박지원 위원장이 이 징계를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해서 아마 네. 관철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즉 당내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뭔가 동료식으로 덮어주려고 하는 게 있지 않는가. 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에는요 여성운동 이런 운동 하신 여성 의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 된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들은 도대체 어디가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문제가 정말 구조적인 문제가 민주당 내에 있는데 또 이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들끼리 정말 철저한 사과하기 이전에 물타기로서 네. 사실 여당을 비난함으로써 또 탈출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완주 의원과 관련된 또 다른 뭐 언론 보도를 통한 의혹이 불거졌는데 뭐 KBS 보도에 따르면 박완주 의원 쪽에서 이 피해자 쪽에 사건 무마를 전제로 억대 보상을 해주고 일자리 알선까지 그러니까 통합 이렇게 합의를 타진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지금 비대위에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나요? 박완주 의원이 주변인에는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합의 빌미로 보상을 요구했다 이렇게 좀 해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제 돈으로 합의를 시도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네요, 김재섭 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저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사실 앞서서 잘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여성운동 하셨던 분들은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저는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박완주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했지만은 정말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바로 국회 특별위원회 윤리 열어가지고 바로 징계 절차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제명에 대한 그 특별의결 정족수가 있어서 네. 당연히 뭐 한 3분의 2 정도의 의석수를 바탕으로 결국 국회의원 제명까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민주당 한 172석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박완주 의원에 대한 제명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정족수로는 박완주 의원을 제명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지금 금전 시도까지 했고 가짜 사직서까지 대리로 만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민주당의 일방적인 제명 조치가 사실 국민들께 어떻게 다가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명만 돼서 무소속 의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윤미향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의원들이 버젓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많은 비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도까지 만약에 2차 가해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민주당도 여기서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제명까지도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사실은 민주당도 반성하는 어떤 뉘앙스를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박완주 의원의 제명이 발표되던 날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는 입장문을 냈는데요. 더 큰 성적 비위 문제에도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성비위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떤 것들이 있길래 이렇게 보좌진 협의회가 이런 성명을 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밝혀진 건 없어서 제가 단정적으로 예. 멀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 김문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본인의 보좌진이었던 분과 연관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 2차 가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보좌진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그 피해를 당하신 분이 김문희 의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본인이 또 2차 가해를 했다라고 지금 피해자 입장에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서 어떤 내용인지 밝혀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좌진 협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걸 다 들춰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모든 얘기가 나온 얘기들을 다 가지고 조사하고 그 문제가 뭔지를 밝힌 다음에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처벌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얼마나 이 인식이 잘못됐으면 이런 행동이 계속 반복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요, 민주당 전체에 대한 이건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올지를 알면서도 공직에 있는 사람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번 기회에 보좌진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안들에 다 조사하고 네. 조사한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처벌하고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또 최강욱 의원에 대한 얘기도 최강욱 나오더라고요. 의원.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이제 보좌진들이 아마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이 당내에서 이런 문제들을 제기를 했었는데 예. 그게 쉽게 이제 해결이 안 되면서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보좌진 누구겠습니까? 이게 의원들을 이제 보좌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야말로 사실은 거의 뭐 파리 목숨이다 할 정도로 뭐 국회의원이 그냥 바로 해고시켜버리면 해고시켜버리는 거고 이런 이제 이 상황이 있는데 이 최강욱 의원은 아시겠지만 지난번 이제 그 자기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줌 회의를 할 때 당시 김남국 의원에게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됐고 그거에 대해 사과를 하라고 그러니까 사과를 했는데 나중에 또 그 사과가 그 인정하는 거 아니다라고 또 본인이 뒤집어 버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 또 이 보좌진들이 제기하는 게 뭐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최강욱 의원이 여성 의원들이나 여성 보좌진들의 여러 가지 어떤 신체적 문제에 대한 품평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분들이 뭐 안 들은 걸 들었다고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들은 걸 들었다고 그러는데 또 최강욱 의원은 뭐 음해한 날조하는 것이다. 그러네요. 아니 민주당 네. 보좌진 의원들이 뭐하러 그걸 날조를 하겠습니까? 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국민의힘에서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자기 당내에 있는 분들이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좀 반성부터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전에 첫 번째 했던 그런 것도 본인은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본인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사과를 해서 사과한 거지 내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뭐 다른 이야기를 했다.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들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자꾸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걸 문제를 회피해버리면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성비위 사건이 터지자 국민들께서 됐다고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사과하겠습니다. 이랬던 민주당 하루 만에 국민의힘에 대한 역공에 나섰습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도 공직자 비위 척결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성상납과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 절차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그나마 수술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지금도 숨기는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이준석 당대표를 징계하십시오. 그리고 민주당과 같은 수술을 개시해야 합니다. 최소한 그 정도 조치는 해야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이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안은 이 사안이고 그 사안은 그 사안이고 서로를 연동하는 순간에 이게 물타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지. 쟤네들도 그래요. 저는 이건 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른 문제죠. 네. 참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야당이 된 민주당 이런저런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1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여러 요인이 있었을 텐데 조사 기간을 봤을 때 박완주 의원의 의혹도 일부 여론에 포함된 결과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부분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예. 실망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이게 반복되는 게 문제거든요. 네. 뭐 이게 예전에도 있었고 계속 이런 일이 계속 번지고 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자기의 힘으로 이걸 다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예. 그런 행동과 생각 자체가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럼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할 수밖에 없죠. 저런 모습이 나오는데 어떻게 지지를 할 수 있겠어요. 예. 저는 정말 그 국회의원들 중에 저런 행동을 하신 분들 이해가 도저히 안 되고요. 이게 이제 다 그분들 때문에 결국 민주당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진보 진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도 반복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민주당이 전부 다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완전히 해결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 처벌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를 보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현정 지금 의원님. 예. 해결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박지원 위원장의 저런 태도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어떤 태도일까요? 왜냐? 예. 박지원 위원장이 왜 민주당에 영입돼서 나이가 지금 20대임에도 불구하고 왜 공동비대위원장을 맡았습니까? 자, 저분이 이제 조주빈 사건, 우리가 소위 N번방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걸 추적해서 이제 보도했다는 이유로 뭐 유명세를 타서 지금 민주당이 얼굴로 지금 내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대 위원장. 예. 자, 근데 얼굴로 내세웠으면 그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당내에 저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뭐 수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뭘 했습니까? 단지 지금 박안주 의원을 당에 출당시킨 거 이외에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죠? 지금 전혀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김재섭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과연 그럼 이분에 대한 의원직 사퇴를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렇다면 당연히 윤리위에 제소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내 이 문제에 대해 지금 과연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일에 좀 집중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바로 상대방 문제, 물론 이건 이거대로 해결해야 됩니다. 자, 국민의힘이 뭐 이준석 대표 문제를 덮는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거는 그대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정치 쟁점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이거 정치 쟁점화 시켜버리면서 이 논쟁 자체가 이게 정치적 공방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본인은 지금 처음 정치하는 분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이 지금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 할 게 아니라 정말 당에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루가 지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예. 네. 어떻습니까? 최준봉 교수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좀 제대로 대처를 못한 걸까요? 제대로 잘 하고 있죠. 이현정 의원의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뭐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한 말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얘기나 아까 우리가 얘기한 윤재순 비서관이나 조영만 차관 같은 것도 같은 경우예요. 같이 해결해야죠. 그러면 민주당만 잘못했습니까? 물론 민주당은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제가 비판하고 바로잡아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지금 물론 이준석 대표도 상황은 모릅니다.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윤리위가 지금 선거 끝나고 나서 그거 결정하겠다고 미루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럼 선거에 영향 안 미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타기라고 얘기하시는데 예전에 뭐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많이 그렇게 했습니까? 진중권 씨도 저는 저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 본인도 예를 들면 문제가 발생하면 민주당이 예전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같이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마치 박지원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이 물타기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 잘못한 거 많습니다. 반성해야죠. 저는 민주당이 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보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얘기 안 하고 넘어갑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런 문제에서 같이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요까지 그냥 하고 가겠습니다. 한 말씀씩 이렇게 하셨으니까. 예. 자, 저희가 준비한 또 다른 주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제 역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